안녕하세요. 즐거운 세상의 조이입니다. 한국의 스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한국어의 인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적인 유행을 불러일으켰던 강남 스타일을 필두로 수많은 K-팝 노래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K-팝 가수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미국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현대언어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대학생들의 외국어 수강률은 떨어졌지만 한국어 과목의 수강률은 1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4,0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것은 20년 전에 160명에 불과했던 숫자에 비해서 크게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언어 공부 사이트인 듀오링고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한국어 코스를 개설했으며 아주 빠른 시간 안에 20만 명이 넘는 학생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도 한국어의 인기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안드레 슈미드 교수의 말에 따르면 10년 전에 한국어 과목을 신설했을 때는 수강생이 3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50명이 수강 중인 인기 과목이며 대기 순번은 더욱 길다고 합니다. 한국 역사 과목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슈미드 교수는 K-팝과 K-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팝의 영향력이 상상치도 못한 곳까지 미친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은 온타리오주의 그레이 카운티에 위치한 외딴 농장에 살았는데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열정 하나로 토론토에 있는 대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1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외진 지역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를 우리는 한류라고 부릅니다. 한류는 90년대부터 해외로 퍼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BTS 같은 K-팝 가수들의 노래는 나오는 족족 전세계 음원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콘서트는 한결같이 매진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유엔에서는 중동의 난민 청년들과 다른 청년들을 이어주는 프로젝트에서 K-팝을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주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K-팝이 인종과 국가를 넘어 모든 청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팬들의 일상 언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K-팝 팬들의 대다수가 한국말과 한국의 표현 방식을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세계 50개국에서 약 150개의 한국문화원을 개설했으며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한국연구기관을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제나 깁스는 처음에는 K-팝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주로 끌겠지만 이런 센터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정치와 무역, 역사 등 다양한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바로 한국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인도 정부가 정규교육과정에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의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범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식 과목으로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존 과목 중에서 중국어는 이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최근 중국과의 갈등과 관중 정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정책 개정 초안에는 제2외국어 권장 과목으로 한국어는 추가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인도 한국대사관 및 한국문화원이 인도의 외교부와 교육부에 한국어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그 결과 이렇게 한국어가 인도의 제2외국어로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1968년 처음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한 이래 1986년과 1992년에 이어 무려 28년 만에 정책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정책을 개정했던 주기를 감안하면 향후 변동이 있더라도 한국어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인도 학생들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2009년 양국은 전략적인 동반자로 세워졌으며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면서 양국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인도 내 우리나라의 입지가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는 학교와 대학이 늘고 있으며 토픽 응시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적 석천,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위를 뚫는다는 말인데요. 인도는 꽤 오랜 세월 동안 한류가 통하지 않는 불모지로 통했지만 싸이를 시작으로 BTS를 포함한 K-팝과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도의 젊은 층이 서서히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대학 수능 시험의 과목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인데요. 아마도 지금의 중학생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한국어가 수능 과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외에도 이미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대입시험과 미국의 대입시험에서 한국어는 필수 선택 과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에서 우리나라의 말이 제2외국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말을 쓰는 인구는 약 8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인도의 14억 인구가 한국말을 알고 또 사용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한국말을 쓰는 인구가 무려 14억 8천만 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도의 14억 인구가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거나 또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은 아주 꿈같은 이야기지만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한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용되길 바라며 이상 즐거운 일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